많은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수학 문제집도 풀어요.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첫 번째는 이거를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공부법 강의 올려놓은 거를 꼭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수학 개념서로 공부하는 법.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백지 테스트로 공부하는 법. 이거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고, 수학 문제집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3개를 올려놨으니까 이 3개의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토들도 있지만 수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면 세븐에듀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다 수학 전문가들이 답변을 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다 친절하게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대8의 법칙, 배우는 시간이 2면 혼자서 익히는 시간이 8이어야 돼요. 내가 인터넷 강의를 2시간을 들었다. 그럼 내가 혼자서 다시 정리하고 유형 문제집 풀고 이런 문제집 푸는 시간이 8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8대입니다. 배우는 시간이 8이고 혼자서 익히는 시간이 2이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자, 수학 응용력을 키우려면 혼자서 낑낑 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탑워치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한 문제를 내가 깊이 있게 한 10분 정도까지는 해설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많은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수학 문제집도 풀어요.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첫 번째는 이거를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집에 있는 거 아무리 다 맞으면 뭐합니까? 학교 시험 가서 시험을 보는 거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 시험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풀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유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 학생은 그 문제를 시험 시간에 2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2, 3분을 더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이 학생은 다시 2분 안에 풀라고 하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을 보는 게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고 고등학교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설지로 공부할 때도 최대한 해설지를 안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10문제를 풀면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해설을 보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해설을 언제 보냐가 중요해요. 자, 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못 풀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1번 문제를 지금 푸는데 못 풀겠어. 그러면 이거를 3분 후에 해설지를 보는 거랑 20분 후에 해설지를 보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 해설지를 안 보고 낑낑 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생각하는 순간에 이 수학적인 능력이 길러지고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운동의 근육이랑 비슷한 건데 계속 생각하면서 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빵점을 맞고 한 문제도 못 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 자, 모범 답안은 누가 이 모범 답안을 쓰냐면 보통 연구원들이 많이 써요. 저 같은 강사가 이 모범 답안을 쓰지 않습니다. 강사랑 이 연구원은 뭐가 다르냐면 이 연구원들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면 내가 완벽한 해설을 써야 되겠다. 완벽한 해설이라는 건 뭐죠? 교과서다운 정석대로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깡패를 만났어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방어를 하고 이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모범 답안대로 교과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3분 2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수능은. 근데 수능 해설지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걸리는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다른 공부는 안 했는데 수학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공부는 하기 싫어. 수학은 그래도 적성이 좀 맞아. 도서관 가서 앉으면 책을 펴놓고 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가 이런 문제 풀이를 가르쳐주면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도 까먹어요. 사람은 다음 날이 되면 70%를 까먹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 90% 이상 까먹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방법은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자주 보는 거예요. 수학도
적어놓고 소설책 읽듯이 계속 보는 거예요. 문제를 꼭 다시 다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인생은 여기서 달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50%밖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럼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거지 50%는 이 중간중간에 헛된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럼 집중을 어떻게 하냐?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7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내가 강의를 들어야지. 또는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15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못 보는 거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하루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중요한 수능 시험 날 시험에만 집중해야 되는 정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능 끝나고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시험 볼 때 다른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10에 9명은 다른 생각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너 무슨 생각했어? 그러면 오늘 수능 시험 끝나고 저녁 뭐 먹을까? 영화 뭐 볼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인터넷 강의 들을 때 딴 생각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뭐 강의만 나만 끝난 거지.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면 집중을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집중하는 연습. 집중하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최상위권이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이유 치킨 걸겠습니다. 치킨 걸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아니고 많이 해서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시험을 본다고 치면 보통에 18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문제가 어렵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2문제를 최상위권이 어떻게 푸냐면 그 원리가 뭐냐면 18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풉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2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18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빈출 문제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출이라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내가 씹어먹을 정도까지 마스터를 하면 70% 정도의 문제들은 내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나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면 말이 시가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관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하고 이 언어 습관이 직결됐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 공통적으로 언어 습관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 습관이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평상시에 나는 수학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자기한테 저주의 마법을 걸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을 못해 그래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내가 수학을 못하더라도 나는 수학 재밌어. 지금 댓글에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수학 사랑스러워. 맞아. 이런 말을 계속 언어 습관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씨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짝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제가 카이스트에서 논문 쓰려고 했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중앙에 인물이 있어요. 얘는 막 공부도 잘 못해 실력도 좀 별로 없어. 근데 얘가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남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구글을 꺾을 거예요. 저 그 꿈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글을 꺾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퍼뜨렸어.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제가 다운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말에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다시 저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우울해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친구한테 이 차길령이라는 사람이요.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구글을 꺾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굉장히 지금 낙담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나는 구글을 꺾겠다는 큰 꿈이 있었지. 내가 좌절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또 어느 순간 또 낙담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유 차길령 씨 오랜만이에요. 뭐 구글을 꺾겠다는 꿈은 지금 잘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럼 속으로 맞아 내가 그런 꿈이 있었지. 맞아 내가 지금 낙담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말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입 밖으로 왜냐하면 입 밖으로 나오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들은 있어요. 지금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공부를 내가 진짜 잘해보겠다 이런 결심만 하시면 저희 라스쿨이랑 세븐에듀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